정말 현장이 바뀌었을까요? 10년 전에 유미 씨가 몰랐던 만큼 이제는 알고 있을까요? 화학물질이 쏟아졌을 때 걸레로 닦아도 되는지, 해야 될 산재보상보험법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히 너무 억울한 마음에 너무 원통합니다. 한 회사에서 각종 화학약품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끌어온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을 안 해도 삼성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정권이 바뀌니까 숨도 안 쉬고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 때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힘이 다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7년 11월에 반올림을 발족한 직후에 가장 처음에 요구한 것은 노동부가 이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너희가 쓰고 있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백혈병이나 이림프 조혈기계암 환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방사선 장치는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조사 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조사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2009년 4년에 노동부에서 1년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그 후속 조치들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이 그 정부 권고 기업 진행 조사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자료가 바로 서울대학교 보고서였습니다. 이후에 소송 과정에서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서울대학교 백도면 교수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이 보고서의 일부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감광제 시료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나왔다. 이 사실이 이제 이때 처음 알려진 거죠. 삼성전자가 이런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었더라면 그 이후에 입사하고 근무하다가 발병한 분들 중에 정말 단 한 명만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이 되면서 기업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인바이론 연구입니다. 외국의 환경, 노동, 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단체입니다. 주요 고객이 담배회사라든가 화학회사 컨설팅을 해주는 소위 청부과학업체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인바이론 보고서 발표회를 갔습니다. 반올림에서 딱 2명만 놔라. 저와 백도면 교수님 이렇게 2명이 가서 발표회를 들었습니다. 초청받은 기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체 촬영과 녹음은 금지되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님들 다 카메라 껐고요. 발표는 영어로 이루어졌고요. 비전문적인 도시통역이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2장짜리 보도자료 그것만 나왔습니다. 제가 반올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병 걸리지 않은 노동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락을 줬던 남성 노동자는 있습니다만 다시 와서 내가 한 얘기 언론에다가 절대 알리지 마세요 라고 해서 그분의 증언 내용을 언론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현장이 바뀌었을까요? 10년 전에 유미 씨가 몰랐던 만큼 이제는 알고 있을까요? 화학물질이 쏟아졌을 때 걸레로 닦아도 되는지 빨리 대피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고백할 것은 2009년도에 산학협력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모인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너무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다른 업종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너무나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동안 밝혀졌던 연구가 뭐가 있을까를 뒤져봤는데 한 10년 동안 거의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공정 안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어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각 부서가 안에서도 협조가 굉장히 좀 차단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진단을 하거나 단기간에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구조다. 그분들이 싸우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 알권리법을 어떻게 법률안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연구해서 실제로 법률안을 만들고 2차례에 걸쳐서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고 저희는 생각했던 거예요. 강병원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이 법이 발의되고 나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루에 1073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회사 좀 그만 괴롭혀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써놨어요. 비슷비슷하게. 근데 이게 사실
사실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걸 조금 분산이라도 시켜놓던가 날짜라도. 근데 하루에 이렇게 수많은 댓글이 비슷비슷하게 올라왔다는 건 누군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법을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얼핏 듣기로 옴부즈맨 위원회 분이 여기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저희 쪽에다가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2013년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던데 싸우시길 바랍니다. 옴부즈맨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들이대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웠다.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라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이나 경찰도 어떤 기업에 출입을 하려면 법원에서 어떤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지금 언제든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어요. 출입해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노동부가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편에 서서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같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어떤 표준적인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